실루엣이 3명이죠. 첫 번째 주인공은 한동훈 전 대표인데 밤사이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새벽이죠. 새벽에 윤리위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이거 어제 주무시고 오늘 일어나셔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소식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열어서 새벽에 야밤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한동훈 게시글 작성 판단, 가족의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당원 당규 위반이다.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 라며 최고수위 징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은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 제명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먼저 제명한다라는 걸 발표한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저 솔직히 이 소식 못 보고 잠들었다가 오늘 새벽에 출근해서 봤는데 제명 이러길래 김병기 제명인 줄 알고 봤더니 한동훈 제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그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밤 사이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 궁금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기습 제명입니다.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징계받을 사안인가 더군다나 제명까지 될 사안인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시판에다가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징계하고 심지어 제명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공산당인가 국민의힘인가 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 그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형이 있었으니까 공판에 따른 선고가 2월 달에 있을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결과를 그냥 수용한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문제가 있는 징계다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제기하고 본안 그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 결과가 나올 텐데 과연 법원이 이러한 그 징계를 제명을 인용해 줄 것인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이건 전 극히 의심스럽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장동혁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부장판사까지 했던 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판사로서 이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징계가 제명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까 판단을 내릴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그 제명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징계잖아요. 근데 그 제명 이유가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익명으로 대통령하고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흉봤다. 네. 그리고 한동훈은 그에 대해서 관리 책임. 그래서 제명. 네. 이게 다예요? 본인도 썼다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윤리위에서 나온 거에는 다 살펴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도 쓴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썼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썼건 안 썼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그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두 사람 다 구속 중이고 네. 전 대통령은 어제 사형 구형을 받았고 그런 상황인데 밤사이에 전 대표를 이렇게 심야에 기습 제명을 한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오보인 줄 알았어요. 오보인 줄 알았다. 예. 아니 익명이면 사실상 그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 같은 건데 거기서 뭐 나라님도 욕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안 내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현실적이다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직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어젯밤에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그 밤에 윤리위를 열어서 전 대표를 제명을 한다? 그것도 익명 게시판의 비판 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호영 부의장이 얘기하신 바가 있잖아요.
길 잃은 당은 민심이라는 등대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왜 포대가리 하냐, 당명 바꾸는 거.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합의 걸림돌은 다 제거하고 간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말이 떠올랐는데 그 걸림돌이 한동훈 전 대표였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자기 부정 상황 아닙니까? 자기 네네. 부정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원 게시판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는 이 정도는 당내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범주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해왔어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순간 국민의힘은 단계가 당 붕괴로 갈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 중진들의 그 의견에도 충고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오세훈 시장이 뭐 당 고문들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고문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원 게시판 문제, 한동훈 전 대표 문제 얘기하면 당 붕괴된다.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어젯밤 같은 경우에 사형 구형이 됐으면 침묵하거나 혹은 반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 없고 오히려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한다? 정말 저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뉴스였고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명 바꾼다고 막 공모도 하고 뭐 당원들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던데 적어도 인적 쇄신이나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한다거나 어느 그런 어떤 전제 작업이랄지 이런 게 기반한 후에 이루어진 후에 당명 개정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소부화에 나오는 멋부리는 까마귀 같아요. 그래서 따르새 깃털 막 꽂아다가 하지만 본질은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냥 윤호개헌 세력인 겁니다. 지금 한밤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사형 구형은 오히려 그런 수순에 있어서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당연한 귀결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심야의 기습 제명이 오히려 저는 더 좀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아마 이 지금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한동훈을 제명했어라는 소식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심야에 워낙 기습적으로 제명했기 때문에 뭐 조짐조차 예고조차 없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이 명분은 제명의 명분은 당원 게시판인데 이 사태의 중심엔 장동혁 대표가 있고 장동혁 대표는 1년 전 친한파였을 때 당원 게시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뭘 쫓아내는 거냐라고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감쌌으니 당원 게시판 갖고 제명한 건 아닌 것 같고 정치보복 아니냐 당내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양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당원 게시판을 갖고 징계한 거지만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고 봅니다. 뭐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그러니까 원래 장동혁, 한동훈 이 두 분이 원래 이제 한 팀이었다가 결국 이제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실하게 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결국 뭔가 이제 속된 말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보내고 싶은데 그게 결국은 이 당원 게시판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이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본인의 가족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쨌든 빨리 사과를 하고 털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로 보이는데 사실 본인이 좀 문제를 키운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렇게 뭐 법적으로 결국 이제 이런 정치의 문제가 또 사법 영역으로 또 재판을 가게 되면 결국 또 사법부의 판단에 놓이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 당에서 제명을 한다는 건 이 정치 생명을 아예 끝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절교죠. 나 너랑 친구 안 해. 너랑 같이 못 있어라고 사실상 이제 쫓아내는. 예, 거의 뭐 정치적 절교 선언과 다름없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중앙윤리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은 불러다 놓고 말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너 왜 그랬니? 도대체 너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썼니라고 말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제명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원에 가서는 사실 뭐 거의 전 뒤집힐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처분은 인용이 될 거라 그럴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이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결국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가처분으로 당이 붙어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국민의힘 식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할지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라고 봅니다. 1년 전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었으니 2024년이군요. 그래도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지금은 제명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의 생명을 지금 끊어놓는 제명을 선택한 건데, 이제 국민의힘의 익명 게시판에는 누구도 이제 대통령이나 당대표 욕하면 제명되는 거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참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요. 사실 당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윤리위에서 조금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조금 시간상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당 대표의 지시를 받거나 뭐 당내외 누구와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독립된 기구거든요. 그리고 그 기구에서 이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물론 또 최고위에서 승인이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내 분위기는 이게 지금 이런 글들을 작성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당내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작성됐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고적인 이유 때문에 사고 때문에 이름이 노출돼 버렸던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당 대표의 가족들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제명할 정도로 이게 그런 사안이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10개가 넘는 지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런 사건에서도 제명이 맞냐 안 맞냐의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당내 게시판에 가족이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명을 할 그런 사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가족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상은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당이 계속해서 이런 분란을 안고 가기보다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해서 그냥 털고 가는 것이 맞다 하는 당내 분위기가 많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 내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이 단계 사건 이른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혁주 변호사님,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윤리위원장하고 윤리위는 결국은 당대표 의중으로 선택이 됐고 임명이 됐으니 당대표 뜻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바로 제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과한들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이미 지금 제명을 선언했다라는 건 이제는 한동훈과 친한파는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축출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게 공교롭게 마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된 날이었어요. 글쎄요, 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은 정치를 포기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5개월도 안 남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6월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어떻습니까? 그 집권 여당인데 190석 가까운 어마어마한 여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걱정을 하는데 또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휩쓸어 버리면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국민의힘한테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2022년만큼 그 정도 성과는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켰어야 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권이 원사이드하게 이끌어 가야 될 건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 사람을 축출해낸 것만 관심이 있어 보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당
당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들 장동혁 대표가 당권이 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 야당인데 야당의 브레이크가 이 모양이니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파색이 없는 권영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 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완전 막가파예요. 싸우다가도 집에 강도가 들어가나 공동의 목표 적이 생기면 뭉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실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제명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익명의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던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그걸 다시 찾아내서 한동훈의 가족이었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나? 한동훈이 가족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주를 했나요? 정치적 책임을 그렇게 물어야 되나요? 연좌제도 아니고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새벽 1시에 결정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제 드는 느낌이 지난번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뒤통수에 뭔가를 한 방 딱 막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돌직구쇼 출신이기도 한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가 없어요. 그렇죠? 가운데 계셔서 뭐 재선 의원 그룹을 좀 이끌고 있는데 막가파다. 강하게 비판했어요. 김주현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왜 한밤중에 꼭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밤중에. 네, 오밤중에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하려고 할 때도 한밤에 쿠데타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당내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기습으로 제명할 일입니까? 사형 구형 받은 날에?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정치를 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윤리위에서 사과 권고 정도 나왔으면 됐어요. 사과 권고. 예, 사과 권고. 그리고 뭉쳐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안 뭉치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당은 참, 안 뭉치는 게 좋지만. 예, 야당복은 타고났나 우리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뭐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코스피 계속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시그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이준석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저희 겸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와중에 야당이 본인들이 찾아 먹을 것도 못 찾아 먹으면서 전 대표 제명한다고 오밤중에 모여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김주영 의원님 정치 시그널 나가셨는데 네. 같이 출연하셨던 앞에 출연하셨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제명이 맞다.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이 윤어겐 세력이 다 뭉쳐 있는데 고성국 유튜버 이런 분들 다 네.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만 정리되면 시대가 가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 당은 윤어겐 세력으로 뭉쳐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당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아니 최고위원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당을 위하는 길인가요? 그러니까 마치 내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게 피고인들 위한 겁니까? 변호인들 스스로 자기 정치하는 거니까. 딱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성국 의원 가처분 얘기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에 하나 윤리위원회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중징계를 내리거나 이래 된다면 이 자체는 일단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네. 가처분 신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게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 되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고 허용했던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의 신임을 받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장해찬 씨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분이 돼지국밥에 케첩 넣으면 음식이 되냐라고 그때 글을 올렸었잖아요. 양태현 변호사님, 돼지국밥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그래요? 네. 특으로 먹습니다. 특으로 먹습니다. 네. 가처분 갈 것 같아요.
가처분 가야죠. 가처분에는 사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국은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건데 그냥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갈 걸로 보이고요. 글쎄, 근데 이제 과연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게 조금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 얘기도 안 들어보고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내린 결정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측근들에게 나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도 한 적이 없고 글 쓴 적도 없다. 흥분하지 말고 냉정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왜 이거를 그 윤리위원회 분들이 그래도 법을 아는 분들일 텐데 위원들이 왜 굳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에 기습적으로 결정했을까? 저는 사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바치는 일종의 선물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추측이고 제 의견입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결국 야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은 지키지 못했지만 최소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신과 같이 날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추측이 들어요. 강성 지지자들에게. 예, 굳이 그걸 사형 구형한 날 사실상 당일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기습적으로 날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결국 사형 구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재원 최고가 아까 저희 채널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서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제명이 맞다라는 취지의 발언했고 김유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축하셨는데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리가 됩니까?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정리가 되나요? 예컨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제명당한 거 맞다, 승복하겠다 이러면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국민의힘 시대가 될 텐데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그 징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호선 당무위원장이 뭐 이런저런 조작까지 했다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하는 판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은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 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본안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하게 되면 오히려 누가 정리가 되겠습니까? 한동훈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장동혁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뻔한데 왜 저런 무리한 수를 두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윤석열의 시대를 정리한다는 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비판했던 당내 세력을 몰아붙이는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을 정리한다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당대표였던 비판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정리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